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이달 1일 장마가 끝났으므로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났다던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의 장마 종료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마 양상도 크게 바뀌면서 장맛비 예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기상학계에서는 장마 개념 자체의 재정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초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습니다. 제주도는 6월 26일경, 남부지방은 7월 1일경 정체 전선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에 800mm, 광주에는 하루에 400mm가 넘는 전례 없는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북쪽 전리저기압이 끌어내린 찬 공기와 남쪽 열대 공기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중부와 남부 할 것 없이 극한 호우가 휩쓸었습니다. 비구름 발달 원인은 같았지만 중부는 장맛비, 남부는 여름폭우로 기형적인 장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16일부터 비가 나흘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아마 남부도 끝났던 장마가 다시 시작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기상청이 여름 끝나고 나면 재분석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거든요. 장마는 정체전선에 의해 오랜 시간 내리는 비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지성 호우, 중규모 저기압 등 다양한 현상이 수반되는 여름철에 빈셋으로 골라내듯 정체전선 장맛비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강수 이런 게 아니라 정체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수, 이게 더 정확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최근 장마는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마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중부와 남부를 나눠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따로 발표하는 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상학계에서는 변해가는 장마를 두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우기 도입에 대해서는 장마 재정립이 우선이라며 장마 용어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네,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비닐하우스의 축사까지 속수무책으로 침수되고 유실됐습니다. 축구장 약 4만 배 면적의 농산물이 침수됐고 가축 150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 결과로 박장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급 불안이 없도록 생육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깻잎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수확을 고작 며칠 앞뒀던 농산물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축들은 대피조차 못하고 축사에 남겨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약 4만 배에 상당하는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됐고 가축 피해는 1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벼와 논콩의 피해 면적이 가장 컸고 고추, 멜론, 수박, 딸기 등도 적지 않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작물 대부분이 이미 이른 폭염에 가격이 올랐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8일 기준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 가격은 3866원으로 한 달 전보다 41% 올랐습니다. 배추 한 개와 상추 100g의 가격도 4,950원과 1,283원으로 한 달 전보다 각각 43.1%, 40.5% 올랐고 오이도 15% 비싸졌습니다. 정부는 멜론과 수박, 쪽파는 당분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재파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이 함께 할 것이고요. 또 다음 달 6일까지 과일, 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주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합니다. 정책들이 실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좋은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우가 끝난 뒤 폭염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 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온라인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대면 접수도 가능한데요.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첫날 모습을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과 앱에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5분가량 대기 시간이 이어지더니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경고 문구가 올라옵니다. 9시 20분을 막 넘긴 시각인데요. 저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해 카드사 앱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했음에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리며 일부 카드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한때 접속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대면 신청이 가능한 시중은행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발급되었습니다. 요거는 내일부터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온라인에도 할 수 있는데요. 지가 할 수가 없고 뭐 자식들한테 바쁜데 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가 와서 이렇게 직접 하니까 너무 좋아요. 친절하시고.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본사 직영점은 안 되지만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회복되어서 가게 매출도 올라가고 뭔가 소비 심리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12일까지 약 8주 동안 신청을 받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해 7,54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신청자 수는 낮 12시 기준 온라인이 379만 4천여 건, 오프라인이 33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500만 명이 신청한 국민지원금 첫날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와 충돌해 큰 손상을 입은 엔진이 아닌 반대편의 엔진을 끈 정황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간조사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결론만 발표했다며 반발했고 조종사 노조 역시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규탄 서명을 냈습니다. 보도에 곽준영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온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가 약 7개월 만에 내린 잠정 결론은 사고기에 엔진 결함은 없었다입니다. 대신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을 잘못 껐다는 게 사조위 측 조사 내용입니다. 결국 조종사의 이러한 조치로 양쪽 엔진 모두 출력을 잃자 여기에 연결된 전력이 차단돼 착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사조위는 지난 5월 사고기 양쪽 엔진을 엔진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보내 2개월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간조사 결과를 접한 유가족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결론만 발표하려고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사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규정사 안 된다는 것들 때문에 많이 의혹이 있는 상태죠. 조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엔진에 대한 결함은 없었다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역시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며 규탄 성명서를 냈습니다.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조종사가 넘버2를 끄고 사조위 주장대로 넘버1을 살렸으면 그 엔진은 과연 괜찮았을까? 분명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사조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 자료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단 공유 시점은 사고 원인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형태도 요약본으로만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담TV 곽준영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 하나 류현진, SSG 김광현 선수, 국가대표 원투펀치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합작한 두 사람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 토요일 사상 첫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맞대결의 최대 장애물은 비인데요. 하늘만 허락한다면 두 선수의 자존심 격돌이 대전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몸쪽 승부 통했습니다. 여러분 스윙 삼진. 한국 자완 투수의 자존심 한화 류현진과 SSG 김광현. 한 살 차이의 두 에이스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26일 토요일 대전에서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가대표 원투펀치로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합작한 두 사람은 변함없는 기량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06년 한화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단한 류현진은 2013년부터 빅리그에서 11시즌을 보낸 뒤 지난 시즌 다시 한화에 복귀했고 2007년 SSG의 전신 SK에 입단한 김광현은 두 시즌을 미국 무대에서 보낸 것을 제외하곤 내내 SSG의 간판으로 활약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리그에서 뛴 시간이 적지 않지만 단 한 번도 정식 맞대결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맞대결의 최대 장애물은 비. 앞서 우천 취소 경기가 나온다면 로테이션이 바뀔 수 있어서입니다. SSG 타자한테만 신경 쓸 것 같고요. 하늘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고 뭐 SSG도 그렇고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런 일 없이 그 하늘이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자 각 팀의 얼굴이기도 한 류현진과 김광현.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꿈의 맞대결의 결과가 어쩌면 이번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